관객과에 대한 진행을 맡은 모델에서 진영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인데 이렇게 평일에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그러면 한여울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입장하실 때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입장 부탁드립니다. 이재양 감독님과 정희주, 김시은, 황미영 배우님 자리에 하셨습니다. 네, 영화는 재미나게 보셨습니까? 네. 네. 목소리 내기 조금 그러시면 고개가 좀 끄덕거려 주시면은 여기가 다들 성향들이 조금 쑥스러운 많은 분들이어가지고 여러분들 환한 얼굴로 그냥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 한 말씀부터 먼저 청해서 들어볼 텐데요. 황미영 배우부터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희의 얼굴에서 기적 역할을 연기한 황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난영 역할 맡은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희를 연기한 정희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여울 연출한 이자입니다. 얼서 감사합니다. 네, 한이 얼굴은 작년이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되고 10월달에 그리고 12월달에 서울동문영화제에서 상영된 이후에 올해 아마 첫 상영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 혹시 재관람하신 분도 계실까요? 부산이라서 계속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재관람하시니까는 어떠신지 궁금한데 혹시 이따가 만약에 뭐 말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어떠세요? 거의 한 4개월 만에 다시 시네큐브에서 작품 상영하게 된 소감 여쭤보고 싶은데 전작이었죠. 소피의 세계가 또 시네큐브에서 개봉을 했던 적이 있고 여기에서 아마 관객과의 대화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소감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또 틀게 돼서 좋은 것 같고요. 네. 오늘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저도 이제 찍은 지 좀 오래되고 해서 관객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항상 궁금한데 GV 시간 너무 짧고 해가지고 얘기 많이 못 들었는데 오늘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황미영 배우님과 김시은 배우님 극장에서 관객분이랑 같이 영화를 보셨어요. 저도 오늘 4번째로 이 영화를 또 봤는데 또 볼 때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을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했고 솔직하게는 계속 먹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온 줄 몰랐거든요. 4번째 보기 전까지는 저녁을 못 먹고 영화를 봤는데 너무 배고파서 기정이가 술 먹고 울 때 새우깡 집어먹잖아요. 그때 나가서 뭐 먹고 왔어요. 배고파서 참을 수 없어서. 처음으로 이 영화를 먹방 영화로 느껴본 시간이 오늘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두 분은 오늘 보신 본인들의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시은 배우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작년에 부산에서 처음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화를 안 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오늘 봐야지 하고 봤는데 최대한 좀 이제 좀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환희를 따라가보자, 주인공을 좀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환희가 되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 안 그래도 느꼈었는데 처음 봤을 때도 근데 그게 좀 더 오늘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만난 난영이는 어땠었어요? 난영이는 좀 처음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는데 왜 이렇게 못돼 보이는지 근데 또 그게 인간의 또 한 면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하면서 되게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면서 그 환희가 느끼는 어떤 그런 심정들을 조금 더 이렇게 공감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미영 배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같은 작품 안에서 환희가 기정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저의 일자리를 뺏지 않고 혼자서 이제 저 대신해서 희생해서 일을 그만두고 이런 친구인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사실 환희가 정말 너무 염치가 없어가지고 환희가 이제 안쓰러운 건 안쓰러운데 이거 사랑해야 되는데 좀 약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 볼수록 이게 더 작품에 빠져서 그런지 이게 너무 염치가 없다, 이 친구가. 장면 정말 마지막까지 그런 생각을 오늘 또 느꼈습니다. 이게 뭐 여러 번 보면은 사실 더 잘 보인 것들이 모든 작품에는 있겠지만은 되게 한 번에 마음을 주기 쉬운 인물들이 나오진 않아요. 특히 주인공 환희는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 첫 상영한 이후에 관객분들 리뷰를 찾아보면은 약간 나한테까지 정병이 올마붙을 것 같다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되게 입체적인 인물이고, 또 영화 속에서 환희의 그런 다양한 각들을 계속 되게 디테일하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뭐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MBTI I의 영화고, 가장 이상한 I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환희는 1, 2, 3, 4 4가지 연작소설 같은 챕터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죠. 다른 목소리를 쓸 때도 있고, 그리고 끝날 때까지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해와 몰이해가 동시에 오는 그런 캐릭터인데 되게 좀 못 봤던 캐릭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역할이잖아요, 되게. 정희주 배우님, 역할 어떻게 안아주셨어요? 네, 저도 아직 환희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다시 봐도 환희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다 봐도 환희가 누군지 모르겠잖아요. 모르겠죠? 여러분. 전 그래서 좋아요. 대부분 모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도 나도 사실 잘 모르지만은 타인은 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 영화에서의 환희도 그래 보여서 그 빈 부분이 많아서 그게 저는 좋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는 저는 정희주 배우님이랑 한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지옥만세 관객과에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면 지옥만세 속 캐릭터도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해요. 정희주 배우님한테 그런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서 느끼시겠지만은 세 배우님 모두 개성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저 역할에 감독님이 캐스팅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역할과 잘 어울리는 배우님들을 이 작품에 초청을 이재한 감독님 한 건데, 캐스팅에 대해서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세 분을 한 영화에 모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영 씨는 제가 사석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게 쾌활하신 성격이고 평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연약한 얼굴이 좀 있다? 그리고 어쩌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혼자 있을 때는 외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기정을 생각하는 저의 느낌하고 좀 비슷해서 그래서 제안을 드렸었고, 시은 씨는 제가 그 전에 작업하신 빛과철을 봤어요. 명현 대표님이 추천을 하셨어요. 그 영화 한번 봐라.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기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얼굴도 제가 생각했었던 어떤 작가의 차분함, 물론 개인적으로 좀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 생각이 그렇게 맞지 않다는 건 알게 됐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엄청 조신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뵀을 때 바로 같이 하자고 제안을 드렸었고, 이주 씨는 제
촬영감도 제 와이프인데 사진으로 이렇게 추천을 저한테 처음에 했었는데 저는 얼굴 보고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칭찬을 하는 거예요. 좀 너무하지 않아요? 미묘하게 경계를 아니 세 분 다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사진이 조금 이제 실물로 좀 달랐던 거죠. 근데 달랐다고 이제 아니다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제가 상상했던 환희하고 좀 달랐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촬영 감독이 설득하는 걸 멈추지 않고 그 이주 씨가 연기한 다른 영상 클립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거 딱 보는데 그냥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다. 연기 잘하는 것 같다. 그 이미지는 제가 생각했던 나쁜 얘기가 아닌데 환희의 외향하고는 처음 상상했던 외향하고는 다른데 그러면 처음 상상했던 환희의 외향을 들어봐야지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상상했던 외향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안 듣는 게 나아요. 좀 이제 그만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감수성이 좀 있을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얼굴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알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연기하는 클립을 보고 단연코 거기에 나오는 다른 젊은 배우들이 많았는데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해석력이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이주 씨한테 캐스팅 제안할 때는 안 봐도 된다. 이주 씨가 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성사되고 나서 나중에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건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지금 여러분은 이재한 감독님이 소 3마리를 잃고 외양간을 가신 과정을 보고 계셨습니다.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네, 이 팀이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재한 감독이 오늘 되게 발군의 유머 실력을 보여줬다고 저희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앞서서 되게 디테일한 구석들이 많이 돋보이는 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늘 제가 이 영화 볼 때마다 이재한 감독한테 드리는 말씀이 이 영화 너무 무섭다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되게 공포 영화에 가까운 순간들이 많고 일상의 공포를 이 정도의 감각으로 다룰 줄 알면 다음 작품은 장르 영화를 해봐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되게 서정적이고 잔잔한 영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영화가 특히 소설가의 집에서 의도적으로 사운드를 좀 희미하게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사운드를 뮤트시켜버린다거나 그런 순간들에서 만드는 이상한 공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은 배우님이 워낙 또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난영 캐릭터가 저는 귀신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희가 어딘가를 찾아다니고 어딘가의 세계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떤 좋은 의도로 막는 사람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 뭐 제주도란 공간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귀기가 많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번 봤을 때 느낀 감상이어서 혹시 그렇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지 궁금한데 이 영화 좀 무서웠던 분 계세요? 계시는군요. 좀 무서웠던 분이 있죠. 감독님 혹시 이 영화 무섭게 만들고 싶으셨던 건지. 네, 그 의도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소설가의 집 생각할 때 저는 약간 귀신의 집 생각 살짝 들었거든요. 낮에는 어떤 소녀가 와가지고 헛것을 본다고 하는데 그 낮에 다른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집에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밤이 되니까 난영이 깨는데 뭐 환희가 찾아와서 창밖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있고 그 집 자체가 뭔가 그런 그러니까 저도 쓰면서 정은이 귀신인가? 근데 뒤에 쓰다 보니까 난영이 귀신인가? 또 쓰다 보니까 환희가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하면서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 속의 존재라는 생각을 하면서 환희를 썼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존재라면 사실 이거는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반분량을 찍으면서 뭔가 약간 장르적인 어떤 그런 미스테리나 공포의 느낌 같은 게 이렇게 좀 들어가도 뭔가 재밌는 세팅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찍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과 더해서 그러니까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사람과 사람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좀 공포심을 주거든요. 여기 있는 세 인물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어떤 의미로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차단당하기도 하고 본인이 포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계에 좀 실패를 하는 인물들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변에 모든 인물이 다 외로움을 좀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부딪혀서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감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님들은 각자 캐릭터 연기하면서 물론 현장은 화기애애했겠지만은 캐릭터가 가까이 있을 때는 저는 되게 쓸쓸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험들 떠올려서 어떠셨는지 미영 배우님부터. 아마 홍명 배우님 필모그래피 사상 이렇게 혼자서 혼잣말 많이 하고 그런 영화도 없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새로운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만 이제 감독님께서 저만 내면 그 소리, 마음의 소리를 저만 담아 주셨더라고요. 네, 작품에서. 그러니까 기정이라는 역할 자체가 저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제 누구나 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생활을 하면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정이 특히 그런 것 같고, 기정도 사실 계속 영화를 볼 때마다 그냥 그 기정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너무 짠하고, 왜 그녀가 그렇게까지 모르겠어요. 피해의식을 항상 느끼고 있고 자신감이 없고, 왜 누가 그렇게 어떤 환경들이 그렇게까지 만들었을까. 그래서 혼자 그 19만 원짜리 와인을 까면서 뭐 노래 부르다가 막 울다가 막 이런, 그냥 그녀의 캐릭터가 너무 처량하고 안타깝고 안쓰럽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연기하면서는 황미영으로서는 좀 안아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 기정의 쓸쓸한 모습을 최대한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실제로 작품 속 캐릭터와 별개로 그 제주도에서 운 적 있으세요? 전혀 없죠. 캐릭터에서만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시은 배우님은 난영이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되게 못되게 봤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되게 유일한 불량을 가진 기득권이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쵸? 되게 섬세하게 갑질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처음에 환희가 이상한 애고 난영이 좋은 사람이고만 생각하면서 봤었는데 첫 관람 때는, 근데 미묘하게 요새 그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한 글자로 글이라고 되게 잘 긁더라고요, 사람을. 그래서 난영이 참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아마 배우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난영이가 이제 후반부에서 마지막 챕터에서는 되게 환희를 잘 긁는, 은근히. 처음부터 긁더라고. 그래요? 네. 저는 처음에는 이제 밤이 돼서 되게 많이 이렇게 긁혀서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 돈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오늘 보면서 되게 또 이렇게 생소하게 느꼈던 거는, 뭔가 제가 보면서 이렇게 호드심이 나왔는데, 이제 이거 펜던트 줄 때 이거 패배자의 수호자다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웃기고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스스로 되게 힘들었을 때, 이제 여행을 갔을 때 패배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살 수는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패배자의 수호자라고 주면 이 사람이 패배자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근데 시나리오 이름 말 안 해도 됐었는데, 그쵸?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좀 뭔가 그때는 좀 아사모사하게 그냥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는데 그게 너무
그게 난영이 되게 이상한 지점? 그게 약간 난영을 좀 대변한다고 생각을 했어. 뭔가 되게 호의를 베풀지만은 뭔가 정말 이 사람을 깊게 더 사실은 배려해줄 수 있는데 그게 좀 거기까지인 사람. 심지어 약간 그 소설 창작 수업의 수강생 같은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수강료도 계속 냈을 거고. 근데 100만 원이 되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쵸? 500만 원 정도의 글도 아니고 100만 원의 그 정도로 반응하는 거 보면은 약간 환희가 상처받을 만하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그 돈적인 부분에서는 그 어쨌든 그 모든 게 저는 어쨌든 난영을 대변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이제 낮 동안은 정말 어쨌든 나의 도움을 필요한 친구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지만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정말 얘가 가진 그릇에 줄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된 거죠. 그래서 난 다 줬는데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는데 더 달라고 하니까 완전 이제 긁힌 상태로 돌아와서 진짜 뒤집어진 그런 나눠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거기까지인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인간성이 더 깊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유형은 난영 같은 사람들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 딱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가면은 조금의 여지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고 저는 그때 환희가 알아봤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환희를 정리하기에는 환희도 너무 욕망이 복잡하고 다단한 인물이어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마지막 챕터까지 또 이들의 인연을 환희가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환희라는 캐릭터는 정말 대단히 질긴 캐릭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주 배우님 좀 전에 했던 이야기 말고 환희 역할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 없으세요? 어려웠던 것은 말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다 좀 하나하나 꿰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여기서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엇나가면은 그 뒤에까지 연결이 안 될 때도 있고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의 뭐랄까 꿰임? 고리를 되게 엄청 섬세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부분이 어렵기도 했고 또 그래서 재미가 있었고 그랬어요. 네. 지금 이주 배우님 지금 오늘 시간이 꽤 지난 시점에서 환희는 어떤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희요? 주체적인 사람? 생각보다 환희는 자기의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을 행동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지점이 가만히 서 있는 사람 같아 보이기보다는 무언가는 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움직이고 있는 사람 혹은 본인이 원해서 정지해 있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에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난영의 첫 챕터의 대사 중에 있죠. 네가 그 동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게 이 영화가 던지는 약간 화두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환희를 비롯한 인물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규정하고 이 인물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환 감독님이 시나리오도 같이 쓰셨는데 되게 공들여서 인물 하나하나를 만들어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재밌는 건 이재환 감독님 대한민국에서 40대 남성으로서 20대 여성 주인공만 만들어내는 이제 특이한 감독이기도 해요. 저 전작에도 소피의 세계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좀 성별이 다른 2030 세대의 여성들의 내면을 깊게 계속 관찰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잘 모르는데 그 쓸 때
그러니까 저한테는 오히려 거리감이 조금은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잘 모르니까 저의 어떤 부분이 좀 투영돼도 위험한 부분이 좀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자 캐릭터보다는 여자 캐릭터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쓸 때 편집할 때 환희가 누군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다 편집하고 저도 이제 극장에서 보면서 나중엔 그런 생각했어요. 환희가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가장 많이 뭔가 반영이 된 것 같고, 오히려 처음에는 난영과 기정에 제가 이입을 조금 더 많이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환희를 바라봤는데,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는 정반대로 오히려 내가 환희하고 제일 가까운 캐릭터 있고 저의 안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거가 환희한테 반영이 돼서 내가 쓸 때는 잘 몰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가장 좀 거리가 먼 인물을 만들어내는데 훨씬 또 재미를 느끼시기도 하는 거네요.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뭐 여성 캐릭터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처음에 글 쓰기 전에는 이렇게 그냥 아사무사하게 뭔가 떠오르는 거를 결국은 이렇게 선택하기 마련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다 시나리오로 모여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그림 같은 거는 조금 있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인 거를 계속 따라가야지 그 그림에 도달하는 건데, 그래서 그 몇 가지 징검다리 같은 것들이 생길 때 대체로 그게 더 저한테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전작도 마찬가지고 이번 작품도 그렇고 여성 캐릭터들이 훨씬 매력 있어요. 그 남자 캐릭터들이 좀 플랫하게 느껴지는 데에 비해서 여성 캐릭터들이 훨씬 복잡하고 재미있는 인물들이어서, 저는 이 작품 시나리오를 초반에 봤었을 때 그 왕주영과 같이 다니는 프랑스 남자 있잖아요. 그 친구 되게 유머를 많이 담당하는 역할이었었는데 본편에서는 또 그게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추가적으로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현장에서 좀 인물을 많이 바꾸는 그런 것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막상 그 디렉팅 할 때 제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 머릿속에서 조금 웃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우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원래 이렇게 계시는 그 느낌, 그게 있잖아요. 그게 제가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 되게 오히려 더 커서, 근데 촬영하다 보면은 시간 안에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에 배우분한테 제일 조금 그래 맞고,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 몇 개 중에 그게 일치가 되면은 그거는 선택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시나리오에서 꼭 이렇게 썼으니까 현장에서도 그게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작업이 좀 편하고 서로가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되게 그것도 재주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두 번째 방문자들 챕터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되게 우연적인 순간들도 많고, 그래서 헛웃음이 나올 수 있는 순간들도 많은데 그거를 희한하게 잔잔하게 다 누르더라고요. 심지어 그 프랑스 남자분 서스펜더마저도 되게 이상하게 웃긴데 조금도 관객들이 웃지 않게 만드는 것도 이재한 감독의 특유의 재주인 것 같아요. 네, 칭찬이에요. 네, 그 관객분들도 좀 궁금해하는 것들면 들어보고, 그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소감들도 편하게 들려주시면은 개봉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희 얼굴 팀에게 큰 응원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시네큐브 스태프분께서 마이크 전달해 주실 건데 3번을 쓰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아, 네, 제일 앞쪽에.
보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쳐가지고 못 봤는데 오늘 이렇게 상영한다고 해서 보았는데 그 영화가 본 소감이 다른 영화들은 이렇게 서로 대면하면서 이렇게 인물 간의 갈등 그런 구조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 뒤에서 뭐 갈등을 조장한다거나 아니면 갈등을 상상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스신 같아가지고 되게 인상적이고요. 좀 다른 영화들과 틀리게 좀 다른 면을 괜찮게 봤고 그래서 좀 인상 깊은 영화라고 생각되고 그 영화 속에 이제 캐릭터 인물들이 뭐 한이도 그렇고 그 왕주연이라는 그 캐릭터도 그 영화 거기 대사 중에 뭐 왕이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 티미즈 백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왕시성을 한국도 이게 어떤 왕을 뜻하게 이렇게 언어 규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캐릭터 이름을 지을 때 감독님은 이렇게 또 그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름을 지으시는지 아니면 그냥 떠오른 대로 이름을 생각해서 지으시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한이 캐릭터가 초반에는 좀 이렇게 블루톤 의상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점점 색깔이 좀 진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들다가 마지막에 이제 빛을 다 갖고 그럴 때는 이제 붉은색 톤을 이제 약간 이렇게 옷으로 바뀌는데 의상 같은 것도 그런 좀 신경을 쓰시는지 그리고 황규영 배우님이 부르시는 그 노래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노래가 원래 있던 노래인지 아니면은 만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마지막 질문부터 제가 대답할게요. 원래 없던 노래였고 그 저희 음악 감독님께서 멜로디만 주셨었고 그리고 이제 작사를 감독님께서 하셔서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 왕주연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코미디로 생각해서 조심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그거 반응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좀 실망했는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캐릭터 이름은 환희 같은 경우는 뭐가 이렇게 머리에 딱 박혔거든요. 그 환희의 얼굴이란 제목하고 같이 와서 선택을 했고 보통 캐릭터 이름 선택할 때는 두 가지인데 그 제가 아는 사람의 이름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는데 이름이 비슷하면 그 사람 조금 섞어서 이렇게 캐릭터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어떤 이렇게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캐릭터 이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왕주영 같은 경우는 다분히 의도적인 선택이기도 있고 환희는 그 제목하고 같이 왔던 그런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환희 그거는 그 촬영 감독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초반에 제주도에 있을 때는 환희가 블루톤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서울에 왔을 때는 이 사람한테 어떤 극적인 변화가 시각적으로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간색 코트를 입히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이프가 코트를 구제숍에서 사놨었는데 요거 입히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의상 선택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촬영 감독님이 색깔을 어느 정도는 제가 의상팀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가지고 나름 디자인한 아이디어. 그러고 보니까 왕주연 심지어 성은 왕이잖아요. 이름이 주연이에요. 조연도 아니고 단역도 아니고 이재현 감독이 뭔가 되게 많이 심어놨는데 다음 상영 때 관객분들이 거기서 좀 웃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첫 번째 질문과 소감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네, 저쪽에 오늘 재관람하신 관객분께서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 일단 그 소피의 세계도 너무 재밌게 봤고 이번 작품도 작년 부국제에서 보긴 봤는데 사실 그때 제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졸면서 보긴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봤는데 그 작년 부국제에서 그 혹시 이번 작품이 4개의 단편을 묶은 게 맞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각 작품마다 다른 환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모두에게 같은 모습으로 이제 비춰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혹시 작품에 나오지 않는 환희와 난영의 관계가 궁금해요. 왜냐면 단순히 사지 관계라고 하기에는 환희가 난영에게 무언가를 바란다고 이제 느껴서. 네. 단편이었던 거는 또 원래는 장편으로 생각하고 이걸 쭉 쓴 게 아니라 제가 장편이 잘 안 써져가지고 단편을 써야겠다 싶어서 그걸 몇 개를 썼어요. 지금에 들어간 얘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단편을 쓰다가 보니까 그 단편들을 엮으면은 환이라는 인물로 해서 하나의 장편처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형태의 이야기처럼 마치 소설책에 몇 개의 이야기하는 환희가 있는 것 같은 구성을 생각을 해서 장편으로 전환을 시켰던 거고요. 네, 그리고 질문이 그 작품에서 나오지 않았던 환희와 난영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네, 저는 그러니까 그 난영은 소설가인데 뭐 작은 강의 같은 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그런 강의를 했고 환희가 그 수업을 들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환희는 난영이라는 사람의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어떤 일종의 동질감이라든지 좀 이상한 감정적인 가까움을 느꼈는데 난영이라는 사람은 조금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의 구도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물론 이제 이야기상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저 혼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관계 설정을 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감상을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네, 제일 앞쪽에 계신데요. 마이크가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부산에서 보고 두 번째 봤는데요. 첫 번째 볼 때는 스토리만 파악하느냐고 다른 걸 못 보다가 오늘 볼 때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이 자꾸 나오시니까 이 두 분이 둘씩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그 밀고 당기는 힘의 축을 어디다 줘야 될지 제가 되게 고민하면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배우님들 그 두 분씩 토크하실 때 그 본인들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시는 응원의 메시지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응원의 메시지 마지막. 본인의 역할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자기 역할에 대해서 응원의 한마디씩을. 환희부터 하라고 언니가 화를 내네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환희야. 환희야, 서울로 이사 온 거 축하한다. 제주도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나. 그래도 난영을 만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선생님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냥 계속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있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웃는 모습 멋지다. 공원은 추우니까 집에서 있거라. 정우주 배우님 담이 세네요. 네, 멋있었습니다. 지금 배우님 할 수 있겠어요? 되게 떨리네요. 제안을 시킬 거예요, 공평하게. 제안이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난영아. 아니 저는 마지막 챕터에서 이제 그 관객과의 대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도 너무 안 오고 이랬는데 저희 이제 GV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난영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자꾸 어두운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소설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자꾸 뭔가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연명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정말 소설을 좋아하고 너의 소설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거를 믿고 계속 글을 쓰길 바래. 이영 배우님. 기정아, 기정아, 너는 누구보다 요리에 진심이고 요리를 정말 사랑하고 그러니까 꼭 3명이 될 필요 없고 만약에 3명이 되더라도 사장과 왕주영과 환희 중에 왜 기정 네가 나가야 되니? 사장을 자르고 네가 사장이 되어서 애들과 같이 일해라. 네, 그 배우 본체와 캐릭터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는 순간이었고 황병호 배우님 본인이 진짜 요리를 잘하시잖아요. 또 네. 그 마지막으로 이재영 감독님 제 하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아라 빨리 마이크 들어라. 재현아 영화 찍느라 고생했다. 집에 가서 쉬어라.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태어나서 이렇게 자기 이름 불러본 것도 처음일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큰 애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객분이 그래도 이야기 주셔가지고 각자 인물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배우님들이 좀 속 시원하게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는 벌써 거의 1시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 또 환희의 얼굴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또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시네큐브에서 한국 독립영화들 이렇게 틀어주는 기획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큰 일관에서 만약에 저희가 2관에 서 있으면 이렇게 객석이 많이 비어 보이진 않았을 텐데 1관이 정말 크거든요. 한국 독립영화관 중에 제일 큰 관이 시네큐브 1관인데 여기 이렇게 얼굴 잘 보이게 앉아 계셔주신 오늘의 관객분들, 배우님들, 감독님도 잘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개봉 때 한 번 더 보러 와주신다면은 광화문행 열차에 같이 탔던 사이니까는 더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환희 얼굴을 저도 개봉하면 한 번 더 볼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나의 상태나 아니면 그 영화를 보는 계절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영화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첫 번째 챕터가 너무 차분하고 잔잔하고 그래서 저도 관객분처럼 졸 뻔했어요. 사실은 처음 볼 때는.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정말 미세하게 카메라를 움직이더라고요. 그 각자 둘이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 손을 언제 얼만큼 찍고 그 다음에 누구의 얼굴로 옮겨가고 누구의 얼굴이 보이는 쪽에서 대화가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섬세하게 감독님이 조율해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찬찬히 이 영화 기억해 주시고 또 더듬어서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큰 고생한 이재한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끝인사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지막이니만큼 좀 이렇게 활기차고 조금이라도 좀 재미있게 뭔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한 감독님.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GV 할 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오늘 그래도 나름 편하게 했고 또 뭔가 좀 응원받는 기분도 좀 들고 고생한 보람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김준배님. 네, 우선은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되게 소중한 영화인데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모로 조금씩은 봄이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씨를 많이 만끽하시고 꽃도 많이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 영화관에 이렇게 발걸음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그 영화도 봐주시고 이렇게 저희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개봉 준비
하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쓴소리든 좋은 소리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예,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환희의 얼굴을 여기 광화문 시내 큐브에서 틀게 돼서 진짜 너무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계속 틀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시간 굳은 날씨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네, 그래도 지금 밖에 비가 그친 것 같아요. 그 이주 배우님 말씀처럼 광화문 또 이 계절 아니면 걷기 참 쉽지 않거든요. 걸으면서 이야기 도란도란 나누시고 따뜻한 디카페인 차든 커피든 술이든 한 잔 나누시면서 같이 오신 분들 또 혼자 오신 분들 좋은 시간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